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생기는 불편함, 바로 기나긴 환승통로입니다. 왜 환승통로가 길어졌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환승역 중에서 환승통로가 긴 것으로 많이 알려진 환승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승이 불편한 이유는 걷는 거리가 너무 길다는 데 있습니다. 각 환승역들마다 원인들은 많겠지만 이렇게 대부분 서울 시내 환승역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1기 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4호선과 2기 지하철 5호선에서부터 8호선 간의 환승역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승역들의 환승거리가 길어진 원인은 1기 지하철을 지을 때 추후 지어지는 지하철 노선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 지하철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1기 지하철을 지을 때에는 그 이후 지하철 계획이 없었습니다. 1호선을 지을 때에는 2호선부터 계획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고 2호선 노선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3호선, 4호선 계획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3호선과 4호선 계획을 했을 때에도 지금의 5호선에서부터 8호선 계획이 전혀 없었던 만큼 추후 다른 지하철이 지어질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거리에 역을 둘 때 이렇게 사거리 한복판에 정거장을 두었다면 추후 다른 지하철 노선이 생겼을 때 환승 통로가 짧아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이 사례들은 대부분 이렇게 사거리에서 떨어진 곳에 정거장을 둠에 따라 환승 통로가 길어진 사례들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원역입니다. 4호선 노원역이 만약 사거리에 역을 두었다면 7호선이 생겨도 걷는 거리는 대폭 짧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4호선 노원역이 여기에 역을 둘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4호선을 지을 때 노원역은 썰렁한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허허벌판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주택들이 모여있는 상계역 방향으로 정거장을 두는 게 당시로서는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와서 보면 7호선 환승을 위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추운 환승 통로를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지만 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불편한 서울 지하철 환승역의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2호선 신당역은 인접역 간 거리 때문이었는지 신당역 내거리에서 상황심리역 방향으로 떨어져 역이 들어섰고 그래서 6호선 신당역과 환승거리가 길어졌습니다. 삼각지역 역시 신당역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4호선 삼각지역이 교차로에서 조금 떨어진 신용산역 방향에 정거장이 들어섰는데 여기는 원래 사거리에 원형 방식으로 된 입체 교차로가 들어서 있었고 그래서 4호선 삼각지역은 부득이 교차로상에 역을 두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묘암역의 경우는 1호선을 지을 때 지봉로로 지나는 6호선 계획 자체가 없었으므로 동대문역을 지나 신설동역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6호선을 지을 때 그래서 동대문역과 환승시킬 계획이었으나 신당역 사례와는 달리 여기는 환승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결국 1호선 동묘암역을 신설한 것으로 계획을 바꾼 경우입니다. 물론 1기 지하철과 2기 지하철 환승역이더라도 1기 지하철 정거장이 교차로에 역이 들어서 환승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합정역, 을지로 4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잠실역은 역시 교차로상에 2호선 정거장을 두었으나 지난 8호선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이번에는 8호선 정거장이 교차로상에 역을 둘 수 없게 되어 환승거리가 길어져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역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3개, 4개, 심지어 5개 노선 환승역도 생겼습니다. 환승 노선 개수가 많아지면서 역 구조도 복잡해졌는데 왕십리역, 공덕역과 같이 여러 노선이 하나로 모인다면 환승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노선을 사이에 두고 양 끝에 다른 노선이 교차하는 형태라면 이 두 노선 간 환승거리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로는 종로 3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디지털 미디어시티, 고속터미널역이 있습니다. 종로 3가역과 고속터미널역은 무빙워크를 설치하였지만 그래도 걷는 거리가 상당해 불편한 환승역에 속합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의 경우는 2호선, 5호선 간 걷는 거리는 길지만 사실 여기는 을지로 4가, 왕십리역 이렇게 2호선, 5호선 환승역이 주변에 있어 사실 여기에서 2호선, 5호선 간 환승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외에 환승이 불편해진 이유를 더 소개해보면 노선이 지나는 경로상 어쩔 수 없이 환승이 길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1호선 신길역의 경우는 5호선 환승을 위해 영등포역과 대방역 사이에 역을 신설했는데 경부선 철도상에 역을 만들려니 여기에 역을 둘 수밖에 없어서 환승 통로가 길어졌습니다.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홍대 입구역은 기존 용산선 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노선을 만든 것이니 2호선과의 환승 통로는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철도,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서울역은 노선 경로상 각각 역이 그리고 여기에 역을 둘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환승이 불편한 역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공항철도 서울역은 개통 초기엔 1호선, 4호선 방향으로 있는 환승 통로조차 없어 아예 지상으로 나왔다 다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 원래 계획은 환승이 가깝게 만들려 했으나 계획 변경으로 환승이 길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1호선과 신림선 환승역인 대방역, 원래 신림선 대방역은 여기에 정거장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려니 아파트 사이로 신림선이 지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 안전성 때문에 정거장 위치를 옮겼고 그래서 1호선 환승이 길어졌습니다. 이 역은 또 신림선 환승 통로가 1호선 동인천 급행 승강장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호선 시내 방향 등 다른 승강장으로 가려면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부산으로 넘어가 동해선 백스코역, 부산 2호선 정거장과 거리가 멀어 이렇게 긴 환승 통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역은 센텀시티 개발과 함께 아예 동해선 철도를 센텀시티 내부로 옮겨 부산 2호선 센텀시티역과 환승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니 센텀시티 개발 부진에 철도 부지가 상당수 차지하여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와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승강장이 깊어서 긴 에스컬레이터 덕분에 환승이 불편하다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에, 다른 노선은 지하에 역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대림, 건대입구역, 노원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고 보면 7호선은 이렇게 유난히도 노선은 지하로 지나는데 환승 노선이 지상에 있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외에 공항철도 서울역, 그리고 얼마 전에 생긴 서해선 김포공항역과 같이 승강장이 깊어도 워낙 깊은 곳에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참 올라가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최대한 환승거리는 가깝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혼잡 완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환승 통로를 길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5호선, 7호선 군자역으로 5호선 승강장 바로 아래에 7호선 승강장이 교차해 사실 계단 하나만 오르내리면 두 노선 간 환승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5호선이 섬식 승강장으로 만들어졌고 환승 거리가 짧으면 한꺼번에 승객이 몰리는 것을 우려했는지 군자역 환승 통로는 이렇게 길게 빼서 5호선 승강장 양 끝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2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 역 구조로 보면 2호선 승강장 바로 아래에 4호선 승강장이 있어 환승거리가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은 환승 인원이 많아도 너무 많은 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승객이 집중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는 동선을 더 길게 빼서 조금 더 걷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길게 해서 혼잡을 분산시키는 대책인 것입니다. 이렇게 환승역의 환승거리가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는 2기 지하철을 지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때마침 2기 지하철을 추진할 때 3기 지하철 계획이 나왔으므로 2기 지하철을 지을 때에는 3기 지하철과의 환승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환승을 염두에 두고 역을 설계했습니다. 5호선 여의도역은 미리 9호선 여의도역 공간을 만들어 두었고 6호선 신당역은 10호선 신당역 환승 통로 공간을 미리 만들어 두었으며 7호선 노년역 역시 11호선과의 환승을 대비하여 공간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외에 영등포 시장, 오금, 가락시장, 신풍역도 3기 지하철 환승을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다만 고속터미널역이 조금 예외적인 경우인데 7호선, 9호선에서 3호선 환승은 불편하지 않지만 7호선에서 9호선은 이렇게 긴 무빙워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고속버스 터미널이 들어선 상태였고 7호선과 9호선 경로상 환승거리를 가깝게 둘 만한 공간은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2기 지하철은 3기 지하철을 대비한 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3기 지하철 중 10호선에서부터 12호선 계획이 백지화되어 일부 역들은 이런 대비가 무색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영등포시장, 신당역이 이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노년역의 사례와 같이 3기 지하철 대신 신분당선이 같은 경로로 들어오게 되어 미리 대비해둔 환승 구조물을 활용, 환승 길이가 짧은 환승역이 생긴 경우도 있지만 신풍역의 사례와 같이 신안산선이 과거 10호선 경로와는 조금 달라져 결국 환승 동선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럼 앞으로 생길 전철역은 환승 길이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경우도 있겠지만 환승이 불편한 역들이 다수 생길 것 같습니다. 우선 앞으로 만들어지는 노선들은 대부분 정거장이 상당히 깊게 지어지는 만큼 서해선 김포공항역의 사례처럼 우선 한참 올라가고 내려가야 하는 환승역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입니다.
서울의 또 하나의 경전철 노선인 동북선, 과거 12호선을 사실상 이어받은 노선이지만 동북선 환승역들도 대부분 환승거리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유 중 1기 지하철과의 환승 사례에 해당하는 역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2기 지하철 환승역인 하계, 고려대역은 환승거리가 길지 않겠으나 나머지 역들은 대부분 환승이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호선 환승역인 미아 사거리역, 동북선은 미아 사거리에 역이 들어서는데 정작 4호선은 미아 사거리에서 약 340m 떨어진 곳에 정거장이 있는 관계로 약 300m 이상 걸어야 하는 환승 통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